반갑습니다. 주식 탐색할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KINX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이었죠.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가 33만 6천 건을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한 17만 건에서 18만 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3.8%를 찍으면서 실업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추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이 부분을 더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여전히 뜨거운 고용 시장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하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62.8% 찍으면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동월인 62.3%보다는 상당히 늘어난 수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주간 평균 노동시간도 34.4시간 찍으면서 꾸준히 노동시장이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이 33.88불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고용 건수는 크게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했지만 그 고용이 낮은 수준의 임금에서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금주에 WTI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시장 분위기가 야 이러다 진짜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90달러 이상에서 강한 그런 유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셰일가스를 비롯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증상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급변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폭락하면서 이번에 95달러에 대한 기술적 저항을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를 때 이렇게 오를 이유가 크지 않았습니다. 투기 세력들에서 이렇게 꾸준히 올렸지만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한 방에 또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 같은 경우 투기 세력들의 투기 거래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이번에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인플레이션 부담은 덜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4.9%의 저항을 기술적으로 보였다는 점이에요. 단기 쌍봉을 찍었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고금리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노딱 사태 때 70달러 이하로 급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에 밑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부실 기업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뭐 상업은행이든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시장이 또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꿈틀꿈틀 될 수는 있어도 연준이 직접 나서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이 급반등했습니다. 1.6%나 상승했는데 자, 오늘 저가를 한번 보세요. 13,099입니다. 그런데 종가는 13,430이에요. 무려 장중에 3%대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은 안지만 저가에서는 또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계속 한다는 소리죠. 자, 국내 시장은 수요일날 검은 수요일이 됐죠. 10년 국채 선물이 사상 최초로 하한가로 마감했다는 소식이에요. 채권에 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시도 폭락했던 거고 거기에 더군다나 환율까지도 문제가 생겼죠.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이 1년새 223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환율 부담을 계속 안 하니까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환율이 달러의 조정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또 환율 방어에 힘쓰겠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 해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건이 돼요. 자,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이 2400 찍고 기술적 반등했고 코스닥은 800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자, 반등 나와도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시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많고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2350까지 열려놨다는 거, 코스닥도 반등해서 다시 재차 800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
쪽은 760까지는 일단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방에 가기보다는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반등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고 모멘텀 있고 강한 종목들 다를 그럴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 내탁금이 다행스럽게도 5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내탁금이 회복하게 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 않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신용 물량이 드디어 19조 4천까지 내려왔습니다. 19조 원대 밑으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했다 빠질 때 신용 물량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면 당장은 괴롭겠지만 결국 저가 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KINX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매출의 6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익스체인지 쪽에 9%,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10%, 그리고 자회사인 SP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매출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 당연히 우상향하겠죠.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지금. 근데 그게 빠르게 진행되느냐, 천천히 진행되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 내년도에 과천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올해 11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750억 이렇게 크게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역시 과천에 있는 신규 데이터 센터 역에 대한 구축,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영업이익은 무려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해요. 올해는 280억, 내년도엔 420억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4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싼 건 아니지만 시장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0주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을 하자는 거죠. 자, 최근 9월 14일부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평균 매수 단가가 76,700원 정도가 되는데 77,000원대부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15%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때 기관이 물량을 받아준다 그러면 땡큐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도 기관 물량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수급 보고 기술적 자리에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보죠. 자,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수렴 과정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지난번에 거래량을 실었던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돌파 시점이 지수가 급락하고 시장이 안 좋은데 돌파했다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에너지가 지금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자, 시가총액이 4천억대 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고평가라고 보여지진 않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자, 앞전에 돌려보시면 9만원대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대에 진입하잖아요. 쌍봉을 찍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방에 계속 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격 조정 나오고 눌림목 조정 나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거. 특히 8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분명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매물을 대응하는 분할 매수에서 결국 실적 시즌 되고 다시 수급이 붙어서 반등할 때 분할 매도에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클리오 한번 보시죠. 자, 클리오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작은 거래량으로 급락이 또 나왔어요. 지수 급락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중요한 기술적 자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기술적 자리들에서 이 수급 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분할 대응에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죠.
자, 보시면 클리오의 수급 주체는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이 대량 매도 없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다렸다 조정 나올 때 대응해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클리오에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오히려 이때를 노려서 대응하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급이 확인되는 좋은 종목들,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을 꾸준히 추적을 해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급락장 속 신고가 종목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